안녕하세요. 2026년 진선여고 담당하는 김태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진선여고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진선여고 내신 분석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강하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선여고 지필고사예요. 오른쪽 위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시험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교과서 한 2가 정도에 부교재 50지문 그리고 듣기 모의고사가 진선여고는 들어가죠. 그래서 한 4회차니까 56지문 정도. 여기서 조금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교재가 고3 거를 항상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고3 모의고사가 웬만하면 잘 안 쓰는 사설 모의고사들을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문이 안 그래도 좀 고3이어서 어려운데 좀 더 지저분하고 조금 요지가 잘 안 보이는 좀 난해한 문장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진선여고 외에는 사실 대치동에선 더 이상 듣기를 시험에서 내는 학교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여고 수행평가를 제외하고서는요 이제 그것까지 내는 좀 다소 공부할 게 좀 많은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모의고사 교재가 매년 바뀌어요. 재작년도 바뀌었고 작년에도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가 새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문항 비율을 보시면 교과서 10점에서 11점 정도가 다예요. 이제 그것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듣기 서술형 10점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의고사는 다 부교재 80점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수능형 4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기한 게 작년 정도까지는 재작년이죠. 재작년까지는 수능의 유형이 사실 이 정도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개편이 되면서 이제 수능 1등급이 10%가 됐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많이 난이도가 좀 낮춰지는 흐름으로 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빈칸 추론, 단순한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그리고 심지어 선지 한글 뜻이 나오는 것까지 2025년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신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능형이 생기면서 변별력을 위해서 어휘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 시그니처 문제들이죠. 어법과 맥락을 같이 판단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25점, 그 다음에 듣기 서술형 10점에 모의고사 서술형 25점에서 종합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필고사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빨간색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동의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동의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2월이나 3월 동안 좀 동반이어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독해에서는 내용 일치. 진선여고의 특징이에요. 지문이 굉장히 긴 걸 가지고 A, B, C, D, E, F, G를 내용 일치로 쫙 나열을 해놓고 그걸 이제 직접 하나하나 추론하면서 판단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문이 추가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한 12줄에서 13줄 정도? 12줄에서 13줄 정도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 2줄에서 3줄 정도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원문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합니다. 그런 거를 출제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것만으로는 고득점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거기에 화자의 의도나 화자의 주관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까지 캐칭을 해서 풀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어법도 재전형까지 기본 어법으로만 내다가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내신형 어법이 살짝 추가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구문에 의거해서 잘못된 걸 고르는 그런 문법, 뭐 선행사 아니면은 뭐 분사에서 뭐 ing 대 pp라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뉘앙스 차이. 접속사를 앞에 썼는데 접속사를 한 번 더 쓴다거나 아니면 자타동사를 구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강조구문이랑 온리웬의 도치구문 사이에 구분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을 좀 변별하기 위해서 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어휘, 독해, 어법을 합쳐서 문맥상,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기라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구조도 잡아야 되고 근데 구조를 잡으면서 읽으면서 내용적으로도 어휘가 잘못된 건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그거를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하는 게 진선여고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딕테이션이 있고 서술형에서 조건 영작이라고 하죠. 수많은 조건들을 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영작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진선여고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어 추가 영작이라는 게 있어요. 본문에서 단어 하나를 찾아와서 그것까지 맞춰서 영작을 해라.
이제 이게 2025년 진선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던 그런 유형입니다. 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선여고 시그니처 유형을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듣기 딕테이션이에요. 지금 한 지문에 한 4개를 뚫어놓고 하나당 0.5점씩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듣기에 대해서 노출도가 조금 높아야겠죠. 근데 요즘 드러나는 추세가 뭐냐면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같은 문장에서 빈칸이 2개가 뚫리는 유형이 올해 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average life expectancy를 쓰고 있는데 글로벌 population도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average를 쓰고 있는데 이건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기가 지나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노트 테이킹을 포함해서 각자 딕테이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전략적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일치예요. 제가 여기서 2가지를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원래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하려다가 이런 전반적인 틀 안에서 경험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축소해가지고 모든 지문을 다 넣었고요. 여기 검정 색깔 포인트가 원래 시험범위예요. 그러니까 한 10줄에서 12줄 정도 되는 원래 지문이면 여기 빨간색이 학교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주관적으로 원문을 삽입하고 학교 선생님이 임의로 말을 풀어서 다른 말로 바꾸고 밑에도 맨 마지막에 최종적 결론을 하나 내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2배로 늘려버린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을 읽고 알 수 없는 내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검정색 부분을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임했다고 해도 결국에 이 검은색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빨간 부분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국에 다 읽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진선여고 시험지 후반부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압박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꼼꼼하게 내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글감을 많이 읽어놓는 게 많이 중요해요. 시간 세팅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내용 일치를 풀려고 해도 여기서는 뭐 어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뭐 converge, promising, discard, prevalent 기본적으로 바뀌는 어휘들에 대해서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선여고 시그니처예요. 보시면 문맥과 어법상 틀린 것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교과서 거를 가지고 왔는데 뭐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A부터 H까지 문법이 잘못됐거나 내용이 잘못된 거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선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가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향이 없는 게 경향인 학교이기 때문에 독해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휘 실력도 평상시에 굉장히 길러놔야 되고 문법도 범위가 없는 거죠. 사실 그 고등학교 문법 한 권이 모든 시험 범위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시험 대비를 할 때 지문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꼼꼼해야 돼요. 그냥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구조에 의거해서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그런 게 체화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치고 갈 때 그런 이상하고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고 내신 대비 때 꼼꼼하게 구문을 딱딱딱 잘라가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학습이 빛을 발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그니처인데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술형인데 2가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용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3 건데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1 이제 막 올라오는 아이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나 문해력을 가지고 읽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지금 과학자로서의 실험 윤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기술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병행해서 같이 가져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도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임의로 요약을 해놓은 거죠. 요약을 해놓고 여기 A, B, C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조건에 맞춰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How things will be done.
어떻게 그게 행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행해질 것인가? 이거 풀면 가능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될까? 이게 되는 거야? 요거를 당연히 가능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건 possibility 요 정도겠지만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단어는 feasible이에요. feasible, 시행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답에서 feasibility로 바꿔서 영작할 수 있는 어휘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여기 A가 어때요? 본문에 찾아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 영작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how they be applied,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application으로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폼도 이해해야 되고 저 단어가 어떤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단어를 쓸 수 있는지를 가져가야 되는 것까지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 더 강조드리면 이제 B 부분인데 B. 그러니까 deficient가 부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분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뜻인데 지금 B에서는 아마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with 명사 PP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with 부대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윤리적 가치가 거의 고려되지 않는 채로라고 하는 with 부대 상황을 써서 영작을 완성해야 되는 게 B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능력이 두 가지예요. 이 표현을 with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두 번째가 take into account가 고려하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어때요? transient는 모든 것이 일시적이다.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일시적이라는 transient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걸 fleeting features라는 fleeting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진선여고 서술형이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일단 독해력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두 번째가 feasible, 뭐 stem from, fleeting, take into account 이러한 기본적인 어휘력이 받쳐줘야 되는 게 두 번째. 그 세 번째가 with를 이용한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 능력까지 전반적인 걸 완성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선여고가 어렵습니다. 경향도 없고요. 문제 비율도 맨날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는 독해 문제가 엄청 많아졌다가 어느 순간에 문법 문제가 엄청 많아졌다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한쪽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막 공부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기본기부터 단단하게 하나하나 뚫어내면서 어떻게 바뀌어도 그 기본기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워크북을 통해서 그런 학습이 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고 진선여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험 범위를 바로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면 좋은데 막 1강 했다 갑자기 15강을 했다가 13강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일주일 전 갑자기 전화 와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저희 시험 범위 이거 추가된대요. 그럼 바로 이제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학습 자료들은 저희가 학원 자체에 이미 프로그램들이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반이어 학교 맞춤 단어장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했었던 feasible, 뭐 사실 feasible 하면 plausible, viable, possible 이 정도의 단어들이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단어장이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입니다. 필기본 자료. 이따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 직접 이 지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예상되는 주제문, 그리고 원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여기서 빈칸 포인트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떤 말로 바뀔 수 있고 어떻게 바뀔 수 있고 동반어들은 무엇이며를 다 정리해주는 포켓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자체가 워낙 유형이 강하다 보니까 동형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통해서 실전 감각이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저희 밀착 관리는 뭐 저희 최선화학원 특징상 뭐 더 강조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북 1부터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꼼한 학습, 지문 분석부터 문법 점검, 그리고 어떤 수많은 실제 기출들을 풀어가면서 그 내용 파악까지가 기본 워크북이고요. 어떻게 시험이 제공이 돼도 프린트가 나와도 저희가 단어 정리부터 실제 변형 문제들까지 다
바로바로 세팅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학원의 시그니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형광펜들은 다 주제문, 예상되는 빈칸,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원문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아래 잘 보이진 않지만 예상되는 문장들, 파란색으로 동반이어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최대한 한 2주 전에는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작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요. 2주만 되면 바로 연락이 와서 그거 언제 나오느냐 해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이제 집에 가거나 오가면서 계속해서 보는 거죠. 네, 이런 게 아마 근데 정말 진선여고가 어떻게 변형될지 대비가 안 되고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필기본 자료가 진선여고에서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실제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시험지를 만들어서 보고요. 여기 시그니처인 문맥상, 어법상 이런 문제들을 다 병행해서 넣어서 실전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지금 저희가 2월에 이제 3주 정도 내신 선행반이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진행되는 건 이제 기존에 했었던 텐덤 모의고사랑 이제 그 학교별로 맞춤 주간지가 같이 병행돼서 3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텐덤 모의고사 뭐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저희 진짜 전국 기출에 진짜 어려운 것들을 그냥 선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저희 학원 데이터로 엄청나게 어렵게 만든 내신 변형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체 제작을 해서 실제로 대치에 맞는 굉장히 어려운 그 유형에 맞춰서 실제 응시를 합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시험 보면 정말 어려워서 굉장히 잘하는 저희 송스 친구들도 1등급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어렵고 그걸 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을 가지고 실제로 또 내신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풉니다. 그럼으로써 한 지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을 기르는 텐덤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교 맞춤 주간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선여고 경향에 맞춰서 직접 제작하여 발행이 될 건데 막 이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자료들인데 이거 동반이어 표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시험 보니까 feasi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근데 그건 사실 저희가 여기 78번 유형에서 뭐 possible부터 feasible, plausible, viable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이 됐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문맥과 어법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푸는 것들 그리고 추론 그리고 서술형에서 본문 찾아가지고 서술형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까지 제가 직접 크래프팅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맞춤 주간지를 통해서 진선여고 내신 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감을 다 잡은 채로 3월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간 일정으로는 이제 지난주로 이번 주로 겨울방학 특강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내신 선행반 개강이 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내신 대비를 중점으로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앞에 뭐 연간 일정이랑 저희 겨울방학 끝났고 내신 저희 진선여고는 토요일 날 이제 오전 9시부터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9시부터 1시 반까지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1시 반 이후에 다른 학원 일정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걸 우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던데 그 전에 혹시 가야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좀 듣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뭐 영상이랑 그런 거로 따로 관리하는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시간이 조금 중복돼서 우려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네,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정리하면 진선여고가 시험이 사실 보다시피 어려워요. 이런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중학교처럼 바짝 공부한다고 고득점이 나오는 그런 학교는 절대 아니고 평상시의 독해력, 평상시의 어휘력, 평상시의 문법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그게 메타적으로 다 병행이 돼가지고 좀 이게 메타적으로 공부하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그런 학교인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외우고 그걸 파생돼서 제가 제작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그런 가지처럼 사고력이 확장되고 영어가 확장되면 어느 순간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냥 풀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